어린이들도 재미있게 듣는 제일 쉬운 삼국지. 16. 관우의 세 가지 항복 조건. 조조는 합의성에서 버티고 있던 관우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관우는 의리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조의 책사들은 입을 모아 말했어요. 하지만 욕심을 꺾지 않는 조조를 보고 관우를 설득할 만한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관우를 불러내 싸우다가 싸움에 진 척 도망쳐서 관우를 성에서 멀리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후 사방에서 관우를 둘러싸 고립시킨 다음에 합의성을 쳐서 관우의 돌아갈 곳을 없애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관우와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조조는 맹장 하우돈에게 기마병 5천을 데리고 관우에게 싸움을 걸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우돈은 성 밖에서 욕설을 퍼부으며 관우를 자극했지요. 냉정하던 관우도 결국 화가 나서 군사 3천을 이끌고 하우돈과 싸움을 벌였습니다. 하우돈은 작전대로 관우에게 도망치면서 관우를 합의성에서 떨어뜨리는데 성공했지요. 이후에는 조조의 부하장수 서왕과 허저가 군사를 이끌고 관우의 퇴로를 막았습니다. 관우는 하루 종일 포위를 뚫기 위해 싸웠지만 자신을 둘러싼 병사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관우는 합의성에서 불길이 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관우가 없는 틈을 타 조조가 합의성을 공격해 함락한 것이었습니다. 관우는 유비가 맡기고 간 두 형수님이 너무나 걱정되어 무리를 해서라도 합의성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쏟아지는 화살비를 뚫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관우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조조군의 장수 장효가 관우를 찾아왔습니다. 문원, 자네까지 나와 싸우러 온 것인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옛정으로 형님을 뵈러 온 것입니다. 형님께서는 지금 황숙의 두 부인을 걱정하고 계시겠죠? 조조님께서는 황숙의 가족들을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명하셨으니 안심하십시오. 이를 들은 관우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장효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결국 너는 조조를 위해 나에게 항복을 권하러 왔구나.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수치스럽게 항복하느니 이 길로 조조군에게 달려가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장효는 몹시 화가 나 당장이라도 말을 타고 달려나갈 것 같은 관우를 말리며 말했습니다. 형님께서 이렇게 목숨을 버리시는 것은 세 가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첫째, 황숙과 형제의 맹세를 하며 한날 한시에 죽기로 맹세하지 않으셨소? 이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것이 첫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는 황숙께서 두 형수님을 부탁하셨는데 지금 죽는다면 황숙의 부탁을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죄입니다. 또한 문무를 모두 갖춘 형님 같은 사람이 황숙을 도와 한왕조를 재건하는 꿈을 버리고 한나수치스러움을 이유로 죽는다면 나라의 충의를 저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죄입니다. 장효의 말을 듣고 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를 보고 장효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형님께서는 조조님께 잠시 항복하였다가 유황숙의 소식이 들릴 때 다시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부인을 보호할 수 있고 복숭아 나무 아래의 맹세를 어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우는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장효의 말에 따라 항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우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나는 한나라 황제에게 항복하는 것이지 조조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두 형수님께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누구도 함부로 두 분을 대할 수 없다. 셋째, 형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게 된다면 아무리 멀리 계시더라도 반드시 형님을 찾아갈 것이다. 장효는 조조에게 관우가 말한 조건을 전했어요. 조조는 첫째와 둘째 조건은 흔쾌히 허락했지만 셋째 조건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조조를 장효가 설득하였습니다. 관우는 의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승상께서 관우를 진심으로 대해주신다면 관우도 틀림없이 승상에게 충성을 바칠 것입니다. 장효의 말에 조조도 관우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들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관우는 유비의 두 부인을 모시고 조조에게 항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우는 조조에게 절을 올리며 말했지요. 저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셨다 들었습니다. 그 말이 절대 거짓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에 조조는 자신은 신의를 아는 사람이라며 반갑게 관우를 맞이하였습니다. 포청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관우가 두 형수님을 극진하게 모시는 것을 본 조조는 관우의 인품에 다시 한번 반하게 됩니다. 원래 조조는 인재에 대한 욕심이 많기로 유명했지만 관우에게는 짝사랑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정성을 쏟습니다. 관우가 항복한 후 조조는 관우를 극진히 대했습니다. 항복한 포로장수에게 할 수 있는 대우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관우가 살 저택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관우는 두 형수님을 안채로 모시고 자신은 허름한 바깥채에 살며 형수님들을 모셨습니다. 조조는 시시때때로 비단과 금과 은으로 만든 귀한 장신구들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또 아름다운 여인 10명을 뽑아 시중을 들도록 했지요. 관우는 받은 선물들을 모두 두 형수님께 보내 간수하도록 하고 여인들에게는 형수님을 정성껏 숭들도록 하였습니다. 어느 날 조조는 관우가 입은 녹색 옷이 해졌다며 고급 비단으로 새 옷을 만들어 선물했습니다. 관우는 조조의 호의를 거절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새 옷을 입은 후 원래 입던 옷을 밖에 다시 걸쳤습니다. 관공께서는 매우 검소하신 것 같소. 조조의 말에 관우가 그 이유를 말했어요. 이 낡은 옷은 형님께서 주신 옷입니다. 아무리 낡고 해졌어도 차마 버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조조는 관우의 의리에 감탄하면서도 유비에 대한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또 어느 날에는 관우가 타는 말이 유달리 마르고 힘이 없는 것을 안 조조가 관우에게 말 한 피를 선물했습니다. 온 몸이 불 붙은 듯 붉게 빛나는 위험 있는 말이었죠. 운장께서는 이 말을 알아보시겠소? 혹시 여포가 타던 적토마입니까? 그렇도 하도 거칠어서 다룰 수 있는 장수가 없었지. 네, 이 말을 그대에게 드리겠소. 관우는 크게 기뻐하며 조조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조조는 그동안 어떤 선물에도 기쁜 내색을 하지 않던 관우가 드디어 마음을 열었다고 생각하고 너무 기뻐했죠. 듣자 하니 적토마는 하루에 1000리를 달린다고 하더군요. 이제 형님의 소식을 듣게 된다면 한달음에 보러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상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조조의 지극 정성스러운 짝사랑에도 관우의 마음속에는 유비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편 예고 어떤가요? 이쯤 되면 조조가 안쓰러워질 지경이네요. 그런데 관우가 애타게 찾고 있는 유비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원소에게 몸을 의탁하러 갔었는데 무사할까요? 그리고 망탕산으로 숨은 장비는 또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과연 조조의 짝사랑은 성공할 수 있을지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